줄기세포, 연골 재생, 무릎 관절염 완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부분 치환술 했어요? 나머지가 또 그래요. 부분 치환술이 2번 가능해요?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네네. 안녕하세요. 페퍼톤스 이장원입니다. 오늘 아주 뼈대 있는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밝히기 좀 창피합니다만 저도 가끔 무릎이 좀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요. 근데 하루 이틀 아프고 말 때가 많아요. 병원 가야 돼요? 뭐 하루 이틀 아픈 거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안 가셔도 됩니다. 아, 근데 그래요? 병원에 가야 되는 저희가 이제 신호가 있는데 네네. 레드 플래그 사인이라고 하는데 네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하나는 다치고 나서 갑자기 무릎이 너무 탱탱 붓는 경우거나 아, 눈에 보이게? 네네. 네네. 그리고 다치고 나서 무릎을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면은 너무 열이 많이 난다 이렇게 세 가지 후끈후끈. 네. 그럴 때는 병원에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좀 뭘 했더니 네. 오늘 좀 그렇네 네. 이렇게 생각 드는 거는 추이를 지켜보는데 그게 오래 가거나 말씀하신 3가지 레드 플래그가 네. 뜬다면 바로 병원을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관절 얘기를 하면 병원 같은 것들을 막 크게 막 줄기세포, 연골 재생, 무릎 관절염 완치 막 이렇게 무릎을 막 그 교체한다고 하잖아요. 나이 먹으면 뭐 몇 살에 갈아 낄까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재생하거나 완치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광고가 요즘에 뭐 병원이든 이런 데 너무 많이 나오는데 네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는 줄기세포라는 주사를 현재는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릎에 주사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인데 네. 하나는 골수에서 뽑은 농축물을 이렇게 농축해가지고 무릎에 주사하는 방법이 있고 네네. 또 하나는 지방에서 자기 지방을 뽑아서 분액을 또 주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엄밀히 말하면은 이거는 줄기세포는 아닙니다. 조금 다른 내용이라서 네. 선전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은 무릎에 줄기세포를 넣는 거는 우선은 아직은 좀 제한적이고 인공관절 수술 안 할 수 있다, 뭐 연골이 재생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직까지 재생된다는 그런 근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연골 주사라고 하는 그 히알루론산이라는 주사가 있는데 네네.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거지 연골 재생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실망스럽네요. 근데 궁금한 게 좀 아파도 최대한 버티다가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은 때가 됐군 하고 가서 하는 게 좋나요? 무릎 관절염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프긴 하지만 사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삶의 질에 관련이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통증을 보고 수술 시기를 결정하시는 게 우선 첫 번째라고 보이고요. 저희가 평상시에 너무 아파서 네. 일상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한 3개월 정도는 다른 뭐 약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골 주사나 네. 이런 걸로 했는데 효과가 없으시면은 네. 그때는 이제 수술을 고민해 보시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됐어요. 사실 생각만 해도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몸 안에다가 인공관절을 네. 그건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걸 넣는 거라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그 수술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치아 임플란트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가 썩은 부분을 저희가 도려내고 거기를 다시 덧씌우는 게 임플란트인데 네.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아있는 연골을 이제 뼈를 조금 잘라내고 거기를 이제 인공관절로 이렇게 덧씌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관절은 치아랑 조금 다른 게 위에 뼈랑 아래 뼈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금속만 있으면은 이게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특수 플라스틱이라는 게 들어가서 운동할 때 자연스럽게 구부리고 펴고가 가능하게 되는 게 인공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환술이라고 하셨는데 네. 전체 치환이 아니라 상한 부분만 잘라내고 거기를 이렇게 한다.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은 뭐 하면은 당연히 좋을 수 있지만 모든 환자한테는 적용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무릎 관절은 크게 세 가지 관절이 있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무릎의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앞쪽 관절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한 개나 혹은 두 개 관절까지만 부분 치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관절에 다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관절의 상태를 확인하고 가능한 환자분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부분만 하는 거에 대한 장점은 어떤 게 있어요? 전체를 바꾸게 되면은 네. 그 안에 있는 인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일부 절제를 해가지고 없애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의 경우에는 그런 인대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통증이 덜하고 회복이 빠르고 그리고 또 좀 더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른 드는 생각은 좀 더 적응하기 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아프긴 아픈 거죠? 아프긴 아픈데 저희가 비교해 보면은 전체 바꾸는 수술보다는 적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현저히 좀 줄어들긴 하나 보네요. 부분 치환술 했어요. 한 5년 지났어요. 네. 그랬더니 그때 괜찮았는데 나머지가 또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분 치환술이 2번 가능해요?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네네. 저희가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의 한계가 다른 관절에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쓸 수 있냐 할 때는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은 전체보다는 조금 그 기간이 짧습니다. 다른 데가 망가질 수 네, 있으니까. 다른 데가 망가질 수 있어가지고요. 아 고르기가 어렵네요. 네, 그래서 그걸 좀 고민해서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을 한번 하면 네. 얼마나 또 가요? 또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인공관절은 평균적으로는 20년 정도는 쓴다고 말씀드리는데 네. 저희가 이런 자료들을 외국 자료들을 보면은 한 20년 동안 쓰면은 한 90에서 95% 정도는 잘 쓰시고 한 10명 중에 뭐 한 명이나 아니면은 0.5명 정도만 재수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람마다 다 다르고 어떤 합병증이 생기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는 20년 정도 한 10명 중에 9명은 쓰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긴 합니다. 당연히 네. 95%면 나쁜 건 아닌데 5%에 좀 신경이 쓰이긴 해요. 그분들은 어떤 이유로 재수술을 하게 돼요? 우선 재수술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초반에 감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절은 아주 깨끗한 공간인데 네. 저희가 절개를 하고 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감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몸에 균이 그냥 있으시다가 혈액으로 타고 넘어가서 감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 어떻게 막아요? 수술장 내에서도 아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네네. 그거는 수술자들이 그리고 의료진이 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공관절을 하고 나서도 이 외부에서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균이 주사침 같은 거나 뜸 뭐 이런 것들이 피부에서 안으로 들어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몸 안에 돌아다니는 건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그런 얘기 들었어요. 무릎 수술 전에 치과 가지 말라고.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는 그 치과 치료를 받아가지고 균이 넘어와서 감염이 생긴다 이런 게 완벽하게 뭐 근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입에는 이제 상재균이 있기 때문에 그 치과 치료하실 때 잇몸을 이렇게 절개하다 보면은 네네. 그 안으로 균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가설로 시작돼가지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피부보다 입안에 균이 더 많아요? 실제로 보진 않았지만 아마 입안에는 아마 균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입맛을 다시게 되는데. 저는 한 3개월 정도는 수술 전후에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입증은 안 됐지만 네,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 감염이 되면 네. 재수술은 여러 번의 재수술이 필요하거든요. 여러 번 네. 심지어. 그리고 또 요새 많이 들리는 말이 로봇 수술 관한 광고가 많이 보여요. 뭐 우리 병원은 뭐 이런 로봇 수술이 있고 뭐 이걸로 몇만 건 뭐 막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좀 로봇 수술 하세요? 네, 네, 네. 오, 그 수술하고 어떤 거 하는 있는데 거예요? 다리 축에 90도가 되도록 해서 나중에는 일자 다리가 되도록 만들었었습니다. 예전에. 수술할 때는. 네. 근데 이게 90도는 저희가 쉽게 눈으로 이렇게 파악이 가능한데
한 1, 2도 차이는 눈으로 보기가 어려운데 다리가 약간 O자다리이신 분들이 많죠. 저도 O자다리거든요. 네네네. 환자마다 다리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최근에는 환자 다리에 맞춰가지고 뼈 자르는 각도를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1, 2도 조정해서 그 각도로만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뼈를 자를 때 그 로봇의 도움을 받고 수술을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로봇이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그런 수술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인체가 다르니까 그거에 맞춤형 수술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군요. 요새 또 AI가 대세잖아요. 정형외과에도 AI가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네,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판독을 도와주는 개념으로 그런 네. AI 제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관절염 기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0기부터 4기까지 있는데 AI가 실제로 몇 기 이렇게 판독을 해주는 제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AI를 통한 진단, 확실히 의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서 배웠는데 유방암을 점지한대요. 미리 예측한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신 거죠? 의사가 보기에는 정상이래요. 근데 5년 이내에 발병 확률이 있다. 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네, 없어요? 네. 암은 뭐 유전자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밝혀져 있는데 아, 무릎 관절염의 경우에는 원인이 너무 다양합니다. 뭐 체중이 많이 나간다거나 네네. 다리 정렬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어떤 호르몬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생활 습관 뭐 원인이 너무 다양해서 최근에는 그런 걸 다 넣어서 AI가 이렇게 예측 모델을 만들어주는 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년 뒤에 내 관절염이 얼마나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을 할까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무릎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되지는 않았습니다. 약들을 개발하는 게 먼저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되고 네네. 환자 맞춤형 진료가 최근에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다리 축에 맞춰가지고도 자기 다리에 맞는 인공관절 수술 그리고 재활할 때도 실제로 재활하는 거를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것에 맞춰서 또 재활 프로그램을 제시해주는 그런 환자 맞춤형 진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아플 수 있기에 늘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많이 발전되고 있다는 거 알려주시고 그리고 맞춤형으로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조금은 안심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데 현혹되지 말고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자기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고 잘 치료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 상식을 뒤흔들어 줄 재밌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서 이제 불량품 같은 세포가 암세포. 나오는 거죠. 진짜요? 네, 혈액암은 여전히 좀 치료가 어려운가요? 나는 꼭 분열해서 살겠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분열해 나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보통 암보다 훨씬 무서운 암 같은데.